안녕하세요.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에요. 오늘은 33번 문제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요. 33번의 글의 주제는 호기심이 인간의 창의성을 만든다 라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장은요. 베토벤의 욕구인데요. 근데 뭘 하려는 베토벤의 욕구냐면 여기선 투부정사가 뒤에서 드라이브를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만들려는 욕구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요? something, novel이라고 해서 여기는 thing으로 끝나는데요. 우리가 보통 something, thing, 그리고 body, 그리고 one으로 끝나는 친구들은 항상 형용사가 뒤에서 수식을 한다라는 거. 그럼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려는 그러한 베토벤의 욕구는 뭐의 반영이냐면 바로 그의 호기심의 상태의 반영입니다. 그럼 새로운 걸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 때문입니까? 그의 호기심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뇌는요. 경험을 한대요. 어떤 걸 경험하냐면 보상감을 경험합니다. 자, 근데 뭐 할 때요? 우리가 만들 때 여기도 똑같은 구조죠. something으로 끝나는데 new가 뒤에서 수식. 그럼 새로운 것을 뭔가 만들 때 근데 뭐의 과정에서 여기는 process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으니까요. 뒤에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를 쓴다라는 거. 그럼 뭔가 불확실한 것들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을 딱 만들 때 그때 보상감이라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자, 예를 들면 악절인데요. 어떤 악절이냐면 음악으로 지금 예시를 들고 있는 거예요. 묶어줄게요. 우리가 한 번이라도 연주하지 못하고 그리고 들어보지 못한 거. 근데 여긴 지금 뒤에 목적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그럼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연주도 안 해본 악절을 딱 듣잖아요. 그러면 그때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거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보상감이 딱 하고 느껴진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똑같은 얘기 한 번만 더 정리를 할게요. 우리의 호기심이 뭔가 새로운 것을 이끌 때요. 그 결과로 나오는 보상감이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누구한테? 우리한테 뭐를? 즐거움이라는 그러한 감정을 준다라는 얘기죠. 여기도 정리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호기심이 생겨요.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요. 자, 그럼 그렇게 만들게 됐을 때 우리한테는 즐거움이라는 걸 줍니다. 라는 얘기겠죠. 자, 조금 더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수많은 연구자들이 모델링을 해왔대요. 여기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해온 거예요. 자, 무엇을요? 하우절 묶어줄게요. 어떻게 호기심이 영향을 미치는지 뭐예요? 음악 작곡하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모델링을 해왔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가 베토벤의 경우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베토벤의 경우에 컴퓨터 모델링은 근데 어떤 모델링입니까? 우리 좀 이따가 하나를 더 묶어야 돼서 포커스드든 이렇게 크게 하나로 일단 묶어줄게요. 큰 가루로. 자, 여기는 과거 분사가 수식.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우리의 32개의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을 맞췄나 봐요. 자, 근데 언제 작곡이 되어졌나요? 여기다 written 묶어줄게요. 과거 분사가 수식. 이것은 베토벤이 13살 이후로 작곡을 한 그런 피아노 소나타에 초점을 맞췄나 봐요. 자, 그럼 초점을 맞춘 컴퓨터 모델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를요? 대절을요? 접속사, 목적어 역할을 하는 거겠죠? 어떤 거? 음악의 패턴이요. 자, 근데 어떤 패턴인데요? 여기도 found 묶어줄게요. 동사 전까지만. found가 여기서 동사가 될 수 없는 이유는요. find 같은 경우는 발견하다 라고 해서 뭐를이라는 목적어가 필요한데 뒤에 지금 found 뒤에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동사가 될 수가 없고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 그럼 어디서 발견이 되는 건데요? 모든 베토벤의 음악에서 발견이 되어지는 그러한 음악적 패턴이요. 감소를 합니다. 후기 소나타에서 이 패턴을 들었을 때 이건 항상 베토벤만 쓰는 거네? 라고 하는 패턴이 줄어든다라는 얘기야. 자, 반면에 새로운 패턴들
자, 뭘 포함하는 패턴인데요. 묶어줄게요. that부터 여기 소나타까지. that 뒤에 were이라는 동사밖에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하지만 독특한 거야. 자, 근데 어디에서는요. 뭔가 특정 소나타에서 그러한 패턴들을 포함해서 새로운 패턴들은 뭐 하더라? 계속 증가하더라. 후기로 갈수록 새로운 패턴들이 나왔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럼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요. 다른 얘기로 하자면 베토벤의 음악은요. 갈수록 예측이 불가능해져서 덜 예측 가능해지게 된 겁니다. 자, 뭐함에 따라 그게 호기심이 이끌게 된 거죠. 어떤 것을? 새로운 음악적 그러한 탐구를 할 수 있게끔 이끌게 되면서 예측을 하는 게 줄어들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요. 마지막 문장 주제문으로 들어가겠죠. 우리의 뭐가? 호기심이라는 게 강력한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뭐예요? 인간의 창의성이. 그래서 호기심이 생기니까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게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이 34번의 글의 주제는요. 기술자들에게 정량화가 필요하지만 이 정량화에 문제점이 있더라라는 내용으로 글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누가요? 기술자들은요. 항상 뭘 하고 있냐면 on the lookout for 하면 뭐뭐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정량화할 수 있는 매트릭스, 기준을 찾고 있습니다. 자, 왜요? 이 측정 가능한 입력이라는 거 어디에? 모델에다가요. 이게 바로 그들의 생명줄이거든요. 자, 그리고 누구처럼 우리의 사회 과학자와 마찬가지로 기술자들도 필요한 거죠. 자, 뭐가 필요하냐면 식별을 해야 합니다. 즉 구체적인 방법을 우리는 이걸 또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프록시라고 하죠. 이게 필요하대요. 자, 뭐 하기 위해서는요. for 전치사 나왔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들어가겠죠? 우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프록시, 즉 측정 가능한 그런 방법들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필요성은요. 뭐의 필요성? 정량화할 수 있는 프록시에 대한 이 필요성이 그러다 보니까 만들게 되는 거야. 뭘 만들게 되냐면요. 편향을요. 근데 뭐에 대한 편향인데요. 라고 해서 toward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들어가는 거겠죠. 즉 뭔가를 측정하는 쪽으로 만들어버린다라는 거야. 자, 어떤 건데요? things를 꾸미는 뒤에서 that절, that뒤에 are이라는 동사밖에 없기 때문에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쉽다라는 거죠. 자, 뭐 하기에 쉽습니까? 정량화하기에. 여기는 is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으므로 부사적용법이 되겠죠? 일부러 이 기술자들은 뭔가 정량화하기 쉬운 쪽으로 측정을 하려는 그런 평양을 만들어 버린다라는 얘기인 거야. 계속 정량화할 수 있는 측정만 찾다 보니까요. 자, 그런데 단순한 그러한 측정 기준이 can take이니까 가져갈 수 있어, 우리를. 자, further away니까 멀게 만들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어디로부터 멀게 만들 수 있는데요? 중요한 목표로부터요. 자, 어떤 중요한 목표인데요? 묶어줄게요. 위부터 about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경 쓰는데 뭘 신경 쓰는지 about 뒤에 지금 목적어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course하고 we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 수식하는 거겠죠? 우리가 진짜로 신경 쓰는 그러한 목표로부터는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얘기지. 그냥 단순하게 뭔가 측정할 수 있는 것만 찾다 보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 여기 컴마 which 나왔는데 얘는 계속적 용법이 되는 거겠죠. 자, 여기서는요, 우리가요, 계속적 용법은 보통 일반적으로 and, 접속사와 그리고 주어, 대명사를 바꿔 쓸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they로. 얘가 설명하고 있는 친구는 바로 앞에 있는 중요한 목표들에 대한 얘기인 거거든요. 자, 이러한 중요한 목표가 왜 그러냐면 얘는 필요한 거지. 뭔가 더 복잡한 기준이 필요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아니면 또는 may require 동사 1번 or be 동사 2번이죠. 아니면 매우 힘들거나 1번 아니면 또는 불가능한 거 2번. 자, 뭐 하기에 여기 투부정사는 뒤에서 형용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죠. 형용사 수식. 즉 어떠한 하나의 그러한 측정만 하는 걸로 reduce 한정시킬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렇게 한정시키는 게 좀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어렵거나 아니면 너무 복잡한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중요한 목표로부터 멀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계속 앞쪽에서는 단순한 정량화된 기준만 찾게 된다라는 얘기야. 그럼 이렇게 단순한 측정 기준이라는 게 우리를 멀게 만들 수 있다는 거. 중요한 목표로부터요. 자, 또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가요, 뭘 가지고 있을 때 불완전하고 그리고 잘못된 프록시를 갖고 있으면요, 우리는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자, 어디로 빠질 수가 있냐면 착각이에요. 자, 어떤 착각인데요? 묶어줄게요. that부터 끝까지. 자, that 뒤에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다는 인데 뭘 해결을 하고 있습니까? 좋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 solve 같은 경우는 물론 뭐뭐를 해결하다라는 3형식 구조도 되지만 여기서는 1형식 구조로 쓰여서요. 이 that은 완전한 문장, 동격 that이 수식하고 있는 거겠죠? 좋은 뭔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없이 without 전치사의 목적어 동명사 들어갔어요. 자, 실제로는 뭐가 없는데? 진짜 진행사항은 없습니다. 뭐에 대한? 가치 있는 해결책 쪽으로 향하고 있는 진정한 그런 진행사항은 없어. 없는데 내가 잘 지금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잘 해결하고 있구나 라는 착각에 빠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그런 프록시의 문제점이 만들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result in이라는 in 전치사로 끝났는데요. 전치사로 끝나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전치사의 목적어로 technologist라는 이 명사가 오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ing 동명사가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로 쓰이고 있다는 거. 얘는 전치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즉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는 겁니다. 누가가 필요한 거죠. 그럼 기술자들이 자주 뭘 하게 되냐면 대체하는 거야. 뭘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왓절 묶어줄게요. 여기도 왓 나왔으니까 먼저 묶을게요. 자, 여기는 관계대명사 왓. 뒤에 동사밖에 없으니까요. 여기도 관계대명사 왓. 동사. 자, 그럼 뭘 대체하게 만드냐면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뭔가 측정 가능한 것으로 대체를 하게끔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주제문이네요. 위에서 이미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측정하는 거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지금 주제문이다 라고 했던 문장이 그것들을 다 합쳐놓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거? 이런 말들이 있대요. 자, not everything이야. 어떤 모든 것들도 어떤 모든 건데 묶을게요. count까지만. 자, that 뒤에 동사밖에 없으므로 여기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우리가 보통 count는요. 세다라는 의미도 있고 중요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 표현들을 지금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올라가면요.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뭐한 건 아니다. 중요한 건 아니다. 수동태. 자, 그리고 모든 것들 어떤 모든 것들인데요. 묶어볼게요. 자, 여기도 수동태. 자, 여기서는 지금 that 뒤에 can be 동사밖에 없어서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자, 뭐 하는 것들요? 우리가 중요한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건 아닙니까? 카운트, 여기서 바뀌어야 되겠다. 우리가 보통은 중요하다는 얘는 1형식 구조로 쓰이기 때문에 수동태로 쓰이지 않으니까요. 여기 수동태로 변한 표현들.
얘가 세다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그럼 앞쪽을 다시 해석하면요.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모든 것들이 셀 수 있다는 건 아니고, 그리고 셀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정량화를 찾다 보니까 의미 있는 것들이 아닌 측정 가능한 것들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35번의 글의 주제는요. 향신료가 생기게 된 배경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건 생존과 관계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누구는요? 우리는요. 우리 인간은 유일한 종이래요. 자, 어떤 종입니까? 라고 해서 that 묶어줄게요. that 뒤에 동사밖에 없으므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수식. species 같은 경우는요. 얘가 단수 형태 그리고 복수 형태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s, 동사 s 붙여놨으니까 앞에는 그냥 하나의 종이라는 표현으로 단수로 썼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에? 우리의 음식에 양념을 하는 유일한 종입니다. 자, 뭐 하면서 의도적으로 여기는 ing 분사구문이 되겠죠? 바꾸는 거야. 그것을. 여기서 it은 food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그것을 뭘로 우리 조금 바꿔주냐면요. 굉장히 매우 강한 맛을 내는 그런 식물의 부분을 이용해서 바꾸는 거야. 근데 그게 어떤 부분인데요? 묶어줄게요. 위부터 끝까지. 자, 위 뒤에 우리가 부른다인데 뭘 부르는지 call 뒤에 목적어가 없고요. 여기 지금 허브도 마찬가지, 향신료도 마찬가지 친구들은 목적격 보어 역할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허브, 향신료 이렇게 부른다라는 얘기인 거죠. 그러한 부분을 지금 사용하면서 맛을 바꾸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꽤나 가능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것이라는 건 가짜 주어고요. that은 진짜 주어가 되는 거겠죠. 뭐에 대한? 이러한 향신료에 대한 우리의 미각이 뭘 가지고 있냐면 바로 진화적인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진화적 뿌리를 갖고 있죠. 우리의 향신료에 대한 이런 미각은요. 자, 그럼 이 향신료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많은 향신료들은 사실 향균 특성을 가집니다. 자, 실제로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런 흔한 조미료, 우리의 마늘이나 양파나 오레가노 같은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조미료들이 막거든요. 어떤 것을? 성장을. 근데 뭐의 성장이에요? 대부분의 모든 박테리아의 성장을 막습니다. 자, 어떤 박테리아인데요? 여기는 짧게 과거분사가 수식. 자, 우리 여기 박테리움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얘는 박테리아의 단수 표현입니다. 그래서 앞에 every는 항상 뒤에 단수명사 나온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향신료가 박테리아가 성장하는 걸 막아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잘 보면 문화들. 자, 어떤 문화들인데요? 묶어줄게요. that부터 species까지요. 여기는 make가 동사밖에 없어서 주격 관계 대명사가 수식. 문화는 문화인데 굉장히 많이 향신료를 쓰는 문화야. 그런 문화권은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타이푸드. 태국에서는 마늘하고 후추 쓰잖아요. 자, 인디아에서는 뭐 씁니까? 생강하고 그리고 고수를 쓰거든요.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칠리페퍼. 이런 고추들을 사용하거든요. 그럼 이런 문화가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더 따뜻한 기후에서 온 거예요. 더 따뜻한 기후에서는 박테리아가 성장을 더 많이 할 테니까요. 자, 그곳에 쓴 어떤 기후인데요? 라고 해서 여기 where 관계 부사가 뒤에서 수식. 즉 박테리아 때문에 음식이 부패하는 게 굉장히 더 큰 문제거든요. 그럼 이런 나라에서는 향신료를 많이 쓰고 자, 반면에 가장 조금 쓰는 그러한 요리요. 자, 어떤 요리인데요? 예를 들자면 스칸다비아나 아니면 우리 북유럽 같은 그곳에서 그것들이라고 해서 이 그것들은 요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요리들은 어디서 왔나요? 더 시원한 그런 기후에서 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해서 향신료를 넣게 되는 음식에 넣게 되는 방법을 택한 거라는 얘기인 거죠. 자, 마무리 한번 지어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독특한 인간의 관심력, 뭐에 대한? 이런 맛에 대한. 근데 우리의 지금 설명한 이 경우에는요, 향신료의 맛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독특한 관심이 결국은 뭐라고 드러났냐면, 자, 여기 시제 한번 잘 볼게요. turns out 현재를 썼는데, 여기 to 부정사는 to have pp로 완료 부정사를 썼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얘가 먼저 일어난 일. 그러면 이게 뭐로 밝혀졌냐면 생겨난 거야. 이 맛에 대한 관심은 뭐 때문이냐면 바로 생사. 중냐 사냐의 문제였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 문장 주제문으로 연결하도록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맛에 대한, 특히 이러한 향신료에 대한 맛의 관심은요, 뭐 때문이다? 인간의 중냐 사냐의 문제 때문이다 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36번의 글의 주제는요, 무작위적인 변이와 그리고 비무작위적인 선택의 결합이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쳐서 인체의 발달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 첫 번째 문장부터 들어가 보면요, 발달. 근데 뭐의 발달? 인간의 이 몸이요. 자, 근데 뭐로부터? 단일 세포로부터 발달한 것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많은 예시를요. 근데 뭐에 많은 예시입니까? 구조적으로 풍부함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대요. 자, 어떤 구조적으로 풍부함인데요. 묶어줄게요. that부터 끝까지. 자, that 뒤에 is라는 동사밖에 없으므로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그럼 이게 가능한 거죠. 자, 뭐 할 때 가능한 겁니까? 반복적으로 만들어지는 건데 무작위적인 그러한 변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게 결합되어질 때 송태예요. 뭐랑 결합되어질 때요? 비무작위적인 선택과 결합이 되어질 때 바로 이게 일어난다라는 얘기인 거죠. 주제문이네요. 자, 우리는요, 뭐가? 인간의 인체의 그러한 발달이 얘가 구조적으로 굉장히 풍부함의 예시가 되는 건데요. 이게 바로 뭐 때문이다? 반복되는 무작위적인 변이의 생성과 그리고 비무작위적인 선택이다. 자, 그럼 그 과정을 한번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의 이 신체 발달의 모든 단계는 뭐로부터요? 배아에서 어른까지 얘기하는 거야. 자, 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무작위적인 활동이에요. 자, 근데 어디에? 세포 수준에서요. 자, 그리고 신체 형성은 어디에 달려있냐면 새로운 가능성에 달려있습니다. 자, 어떤 가능성인데요? 묶어줄게요. generated부터 여기 activities까지요. 자, 여기는 과거 분사가 뒤에서 수식. 즉 만들어진 겁니다. 이러한 활동. 그럼 이러한 활동이라고 하는 게 바로 무작위인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무작위적인 활동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신체가 형성이 되는 건요. 근데 뭐와 더불어 라고 해서 여기 coupled with 같은 경우는요. 뭐뭐와 더불어. 뭐뭐와 결합된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건 바로 그 결과의 선택입니다. 자, 어떤 결과의 선택인데요? 묶어줄게요. that 나왔으니까. 자, that 뒤에 satisfy라는 동사밖에 없으므로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즉, 이전에 만들어졌던 그러한 기준을 만족시키는 결과물의 선택과 더불어서 무작위적인 그러한 가능성에 달려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즉 그렇다라는 건 다시 인간이 몸이 형성이 되는 건요. 새로운 가능성 그리고 그 결과물의 선택으로 달려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새로운 구조물은 뭘 기반으로 하냐면 오래된 구조를 기반으로 합니다. 자, 근데 언제? 모든 단계에서요. 자, 그리고요, 뭘 하게 되는 거니까 우리가 선택이라는 게 선호를 하는 거야. 일부 세포는 선호를 하고요. favors 동사 1번. 자, 그리고 제거를 하게 되는 거겠죠? 다른 세포들은 다 제거를 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곳에서 지금 제거를 하는 데서 살아남은 세포들은요,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어떤 세포들인데요? 묶을게요. that 뒤에 undergo라는 동사밖에 없어서 주격관계대명사가 수식. 얘는 뭘 겪냐면요, 추가적인 선택이라는 과정을 계속 겪는 그러한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어낸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럼 뭘 제외하고라고 해서 여기는 except는 우리가 보통 전치사 뭐뭐를 제외하고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면역 체계를 제외하고는요, 세포와 그리고 확장된 세포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유전학적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수동태. 자, 여기 not 들어갔죠? not 들어갔으면 아니고 but 그렇습니다. 이렇게가 들어가는 거여서 얘가 동사 1번. 자, 오히려 뭐 합니까? 위치적으로 선택이 되어지는 겁니다. 2번.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세포라는 거 그리고 세포의 확장이라는 건 유전적이 아닙니다. 유전적으로 선택이 되는 게 아니라 뭐 때문입니까? 중요한 건 바로 위치적으로 선택이 되어진다라는 얘기죠. 자, 덧붙여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올바른 자리에 있는 그것들. 자, 여기서 말하는 node는 cells, 세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어떤 세포들인데요? 라고 해서 대절 묶어줄게요. 동사 전까지만. 자, that 뒤에 make라는 동사밖에 없어서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그러면 올바른 연결을 만들어내는 올바른 자리에 있는 그 세포들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활성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수동태. 자, 그리고 그것들은 여기서 말하는 노우즈도 세포들 얘기하는 거겠죠. 자, 어떤 세포인데요? that부터 are까지 묶어줄게요. 여기 don't까지 묶어줄게요. 자, 여기 보면 don't라는 거밖에 없는데 조동사밖에 사실은 여기 뒤에 make the right connections가 여기 들어가는 거. 근데 앞에 반복되어지는 거니까 영어는 반복되어지는 거는 잘 쓰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don't밖에 없어서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자, 그럼 올바른 연결을 만들지 못하는 그러한 세포들은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제거되게 됩니다. 수동태. 자, 여기까지는 그 과정을 다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과정이 마치 뭐와 같냐면 조각하는 것처럼 좀 비슷하다라는 얘기야. 자, 그런데 물론 예외가 있어요. 우리가 이런 나올 수밖에 없는 결과. 그 전략으로 필연적인 그 결과는요, 큰 변이성은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다. 자, 그리고 뭐와? 세포와 분자 수준에서 개인마다 변이성이 있을 수 있어요. 자, 비록 뭐 하더라도요, 전체 구조가 꽤 비슷하긴 하지만 이 과정은 다 똑같은 건 아니라 다를 수도 있다라는 내용으로 이 글은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37번의 글의 주제는요, 매니저와 그리고 재택간호 종사자에게 약간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재택간호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오돌 2로 시작하는데 인오돌 2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to, 인오돌 없이 to만 써서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목적어로도 가능합니다. 목적으로 쓸 때만 인오더를 붙일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럼 뭐를요? 우리가 점점 증가하는 비용입니다. 근데 뭐의 비용이에요? 재택 간호예요. 근데 누굴 위한 건데요? 나이 드신 분들과 빈곤층 사람들을 위한 재택 간호의 비용이 계속 증가를 하는 거야. 근데 그런 비용을 어디에 두기 위해서? 통제에 두기 위해서 관리자들, 이러한 재택 간호를 제공하는 제공업체의 관리자들은 뭘 도입해 왔나요? 라고 해서 여기는 현재 완료. 과거부터 현재까지 쭉 그래 온 거예요. 자, 뭐를요? 관리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자, 관리 시스템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시스템이 뭐냐면요. 이 시스템은요,
명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요? 업무. 근데 재택 간호 종사자들이 해야 될 업무랑요. 1번. 자, 그리고 시간과 예산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묶어줄게요. available부터 task까지는 여긴 형용사 구가 수식하는 거겠죠. 자, 가능한 거야. 근데 뭐 하는데 가능한 겁니까? 라고 해서 투부정사는 형용사를 꾸미는 부사적용법.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가능한 시간, 예산, 그리고 업무 이런 것들을 명시해 주는 게 바로 이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전자보고 시스템이요. 요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require는 대표적인 5형식 동사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기 목적어. 재택간호 종사자들한테 투부정사하기를 보고하기를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어떤 걸 보고하냐면요. 그들의 활동과 그리고 시간이요. 자, 어떤 시간인데요. 여기 spent 과거 분사가 수식. 사용되어지는 시간과 소요한 시간 그리고 활동 이런 것들을 전자보고 시스템으로 지금 보고하도록 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 결과 어떻습니까? 컴마 찍힌 ing 분사구문 여기서는 결과로 쓰이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우리가 이렇게 분배한 거 시간과 그리고 비용을 분배한 걸 굉장히 잘 보이게 만들어주고요. 1번. 그리고 누구 입장에서는 관리자의 입장에서는 통제가 가능한 거야. 눈에 보이다 보니까요. 자,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시선으로 관리자의 시선에서는 계속 기여를 해온 거죠. 여기도 현재 완료. 뭐에 기여를 해왔냐면요. 문제의 해결책으로 기여를 해왔습니다. 라고 해서 여기까지는 이 관리 시스템이 어떤지를 얘기하면서 관리자의 입장에서 이런 역할을 해주더라. 통제하에 있게 되더라. 라는 얘기를 해요. 자, 이제 재택 간호자들의 입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에 재택 간호 종사자들은요. 아마 그것들의 임무를 뭐라고 인지를 할 거냐면 여기 not 그리고 but 그럼 A가 아니라 B인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쓰이기 때문에 not as but as 쓰인 거예요. 자, 이거를 뭔가 분리된 그러한 업무다. 자, 근데 뭐 하게 되는 여기 투부정사는 뒤에서 태스크를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고요. 자, 여기는 지금 to be pp니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럼 뭔가 수행되어져야 하는데 어떻게 수행이 되어져야 돼요? as possible 나왔죠? 가능한 한.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렇게 수행이 되어져야 돼.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 그 업무를 뭘로 봤냐면 서비스로 본 거예요. 어떤 서비스? 여기 투부정사도 뒤에서 서비스를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여기도 수동으로 쓰인 거죠. 제공이 돼야 되는 서비스야. 누구에게? 이 고객들한테요. 자, 어떤 고객들인데요? 묶을게요. with부터 끝까지 with 전치사 나오고 뒤에 관계대명사 나왔으니까 뒷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수식. 자, 그 고객들은 어떤 고객들이냐면요. 그들이 해왔던 발달시켜왔던 거야. 뭐를? 관계를요. 여기 may have pp 쓴 건 과거 표현이죠. 조동사에. 그런 고객들한테 줘야 되는 그러한 서비스다. 자, 여기까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들한테는 어떤 의무라고 봤냐면 종사자들한테는 얘가 마치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로 본 거예요. 효율적으로 실행이 되어지는 그러한 분리된 업무가 아니라요. 자, 그럼 이 업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되고 있냐면요. 이것은 포함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 거? 대화를 고객들이 나누는 것과 목적어 1번. 그리고 2번. 목적어 2번. 묻는 겁니다. 뭘 물어야 되냐면 고객의 안부를 묻는 거. 이런 것도 포함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제한된 시간과 그리고 요구 상황들이요.
자, 어떤요? 여기는 투부정사가 뒤에서 꾸미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인지가 되어지게 됩니다. 수동태. 뭘로 이 사람들은 여기냐면 장애물이라고. 자, 뭐 하는 장애물인데요? 묶어줄게요. 끝까지. 여기는 하나 더 묶어야 돼서 큰 가로로 묶어줄게요. that 뒤에 make라는 동사밖에 없어서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자, 여기 make 다음에 it 나왔는데요. it이 가짜 목적어, 뒤에 있는 투부정사가 진짜 목적어입니다. 그럼 이게 어떤 장애물이냐면요. 불가능하게 만들어준 장애물이라는 거야. 자, 근데 뭐라는 걸 불가능하게 합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데 어떤 서비스인데요? 묶어줄게요. 뒤에 is need라는 수동태 동사밖에 없으므로 이 that은 주격 관계대명사가 수식. 그러면 필요한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지금 불가능하게 하는 장애물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럼 마지막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약에 관리 시스템이 너무 엄격하잖아요. 그럼 이것은 결국 뭐 하는 결과를 만드냐면요. 여기도 result in이라는 전치사로 끝나는데요. 전치사의 목적어는 뒤에 있는 홈케어 워커스가 아니라 얘는 의미상의 주어로 들어가는 거고요. 누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result in의 목적어는 becoming. 여기 전치사의 목적어로 동명사 들어갑니다. 그럼 이런 재택 간호 종사자들이 뭐라고 느끼냐면 이게 너무 엄격하잖아요. 그럼 부담을 너무 느끼게 되는 거야.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의욕이 없게 되는 그러한 결과를 만든다. 그래서 37번의 문제는요.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이 들어왔는데 이게 물론 매니저들한테는 통제의 의미에 있어서 꽤 편리한 시스템일 수 있지만 간호 종사자들한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대해질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37번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갱스터디의 은경쌤이었습니다.